지금부터 5대 종단 간 교류와 협력을 위한 천도교 대화마당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수를 봉전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신고하겠습니다. 다 함께 신고. 주문 3회 병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 말씀인데 제가 사위도 보고 인사 말씀도 다 하고 뒤에 앉아 계시니까 여기에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5대 종단 간 교류 협력을 위한 천도교 대화마당입니다. 저희 천도교 하늘연대에서 5대 종단이 환경에 대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9월 22일 날 5대 종단들이 함께 환경부 장관을 모시고 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기후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무슨 일을 우리가 실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게는 아니고요. 다들 흔쾌히 승낙을 해주셨고, 그런데 천도교의 최고의 지도자분들을 모시고, 우리 천도교는 생명사상의 둘째가라고 하면 서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보면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그리고 생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굉장히 많은 단체가 동학을 이야기하고 그 안에 있는 생명사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천도교는 과연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들이 한번 고민을 하고 짚어가고,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얼마만큼 더 실천하는 길에 앞장설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고민을 하는 자리, 생각을 나누는 자리, 이런 자리를 위해서 귀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정말로 대단히 감사하고요. 힘드셨을 텐데도 흔쾌히 승낙해 주시고 또 기후위기를 같이
생각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와주신 우리 6분께 여러분 크게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종무 원장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시고 반갑습니다. 짧은 제가 키도 짧고 생각도 짧습니다. 짧은 제가 기후환경 하늘연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참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천도교인으로서 이 하늘연대가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데 제가 공감을 하면서 우리 천도교가 하는 일 중에 중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저는 한 3가지를 꼽아본다면 이 생명운동, 일종의 환경운동이죠. 생명운동, 그 다음에 의리운동, 그리고 통일운동. 이게 당면한 그러한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가 이게 이제 그 기후환경, 지구 기후환경, 또 생명운동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저는 평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해울신사 법설에 많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간혹 이것을 잘못 원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천도교 사상은 인간중심주의다, 인본사상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저는 걔네를 조금 달리해요. 중세에는 신중심주의 세계관 패러다임이 지배를 했죠. 신이 있고 인간은 밑에 있고 인간은 신의 종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가치를 신의 중심에서 했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사고에서 본다면은 인간의 평등을 부르짖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되지만 사실은 그러한 신중심주의 패러다임에서 인간이 종이 되고 그리고 인간들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식을 느끼고 늘 살아야 되는 그런 그 세계관이 중세를 지배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근세에 오면서 니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신은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은 죽었다 하니까 그러면 이제 인본주의, 인간주의가 돼도 되는구나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인간중심주의 사상이 지배를 했어요. 그 패러다임이.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걸 곡해해서 인간이 최고다. 인간이 중심이다. 그러니 모든 자연 환경 위에 인간은 군림한다. 자연을 개발하고 환경을 개척해서 해나가야 된다. 그렇게 등장한 것이 개발 우선주의, 제일주의, 공장을 짓고 이게 산업사회가 되면서 대량 생산을 하게 됩니다. 대량 생산을 하니까 그 팔아먹어야 되니까 대량 소비를 촉진하고 광고가 등장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식품을 예를 들어서 생산하는데 그 가공식품을 만들어내고 그러면 그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식품 속에다가 첨가물을 넣고 또 보관을 위해서는 뭘 합니까? 비닐 포장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발생된 게 뭡니까? 과잉 폐기물이 발생하는 거죠. 지구가 지금 단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마시는 생수 속에도 비닐이 녹아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중심주의 패러다임에서 온 그러한 폐단입니다. 우리 동학 사상이 인본 사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 그게 머물러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현대에 오면 자연 생태 중심의 패러다임이 주창이 됩니다. 이 페프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여기에 얘기할 것 같으면 인간도 자연의 일부분의 부분이다 이거죠. 저 새소리, 저 풀벌레 하나, 나무 한 그루도, 풀 한 포기도 전부 하느님의 기운으로 살아가고 가고 있고 하느님을 모신 존재다. 실천주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자연물들을
하늘처럼 공경할 때 우리 인간도 같이 살 수가 있다. 자, 이런 사상이면 우리 지금 지구 온난화라든지 이런 뭐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천도교 사상이 인본주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인본주의와 인간 중심주의는 조금 다릅니다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연 생태 중심, 자연 생태라는 것이 꼭 인간을 제외한 인간의 그 어떤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고 자연 생태 속에는 인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두가 자연과 더불어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야 우리 스승님의 진리를 세상에 펴고 우리가 좋은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결론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그런 것을 같이 이야기하는 이 모임이 얼마나 뜻이 있는가 싶어서 짧은 사람이 짧게 짧은 지식으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말씀, 좋은 대화를 나누시고 그리고 이것이 일반화되어서 확산되어서 우리 잘 되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부는 이렇게 해서 마치는 신고를 하고 청수를 닫고 그 다음에 2부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마치는 신고하겠습니다. 다 함께 신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눔을 하기 전에 사진을 먼저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종 원장님 뒤에 서 계신 네, 다 섭시다. 예, 이 뒤에가 예. 밑으로 이렇게 하나 내려놓고 그 다음 그 뒤에 이렇게 하면은 아이 다 사람 넘어갔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모두 내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갈아드릴게요. 네, 아유, 네. 사진 찍기. 서면은 저희가 안 보입니다. 네. 저희가 그냥 여기 그냥 하나로 쭉 서도 될 것 같은데. 네. 사이사이 하나 있죠? 볼까? 앞에 봐주세요. 앞에. 예.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겠습니다. 그러니까 웃어주세요. 네. 하나, 둘, 셋. 예. 아니, 메인 카메라가 와 있는데 뭘 필요합니다. 핸드폰을 우습게 보면 안 돼. 주인님 이게 화질이 더 좋을 수도 네, 있어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한 번만 더 찍겠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부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참석하신 분들을 간단하게 모두 다 아시겠지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태 상주 선도사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 많지 않지만 여러와 같은 박수와 그 다음에 눈도 열심히 반짝반짝 아이 컨택도 해주시고 또 고개를 어떻게 해요? 네, 이런 게 아주 필요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거기 순서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임형진 종합대학 원장님이십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박창규 정예본부 회장님이십니다. 네, 그 다음에 이재선 청년회 본부 회장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신국보 신인간 주관님이십니다. 그다음에 맨 늦게 하는 우리 장구가 동정님께서 아마 가장 젊으신가 봅니다. 네, 좋습니다. 사회문화가 간지나겠습니다. 네. 미리 원고를 부탁을 드렸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5분에서 7분입니다. 5분에서 7분이기 때문에 뒤에서 보통 막 이런 거 할 때 보니까 시간 되면 마이크가 꺼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 네. 뒤에서 5분 되면 종을 한번 살짝, 그렇다고 너무 짧게는 하지 마시고, 네, 종을 한번 쳐주고, 6분이 지나면 2번을 살짝 쳐서, 네, 시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맨 처음에 김혁태 상주 선도사님께서 천도교 방전의 고찰이라는 내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거기 마이크가 있죠? 네.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로 발표하니까 떨리네. 여기 우리 서울교구 교화부장님 와 계신지 몰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기후 위기, 자연 환경의 위기에 대해서 오늘 좋은 시간을 갖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경전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이 환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원고를 제일 합리적으로 쓴 것 같아요. 한 5분짜리. 미리 이 발표를 하기 전에 조금 전에 경료사에서 종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소위 말하면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했을 때 대략 우리가 보면은 서구 문명 쪽에서 봤을 때는 거기가 이제 인본주의가 됐고, 동양문화권에서는 신본주의죠. 동양문화권에서 인본주의가 됐고, 근데 분명하게 명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동학천도교의 그 주의는 신인 합일본입니다. 신과 인간이 같이 중심이 되는 주의를 얘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천주가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인내처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시천주라는 뜻도 하늘님과 내가, 신과 인간이 하나라는 거잖아요. 한 몸이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발표하겠지만은 경전에서 모든 천지자연, 하늘님과 사람, 지기와 만물, 모든 것이 혼연일기, 하나의 기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해서 하나의 합일적인 그런 이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후위기는 사람이 만든 재앙이다. 뭐 맞는 얘기겠죠. 사람 말고 누가 만들었겠어요. 그래서 이걸 다 읽어야 되나 요약해서 얘기를 해야 되나. 그래서 뭐 기후위기라고 지금 제목은 돼 있지만은 사실은 기후위기라는 것은 자연 환경에 대한 산물이죠. 기후라는 것은 자연 환경이 원만하게 돼 있지 못하기 때문에 기후의 변화가 오는 것이고, 천재지변도 일어나는 거겠죠. 다만 이 자연 환경의 변화, 기후의 위기는 다름 아닌 인간이 저지르고 있는 하나의 업보다라고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경전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를 몇 가지 뽑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경대전 논학문에 소위 말하면은 천지창조죠.
우주 만물의 화생, 그리고 이 인간의 화생, 사람의 그러한 관계를 논하면 천머리에 천도라는 것은 하면서 말씀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 천지 만물, 우주 자연의 이치는 하늘과 땅과 사람, 그 삼재로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우주 만물이 모두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하늘은 그 우주 만물의 별이가 되고, 즉 주체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만물을 내는 이치가 되는 것이고, 땅은 그 우주 만물 이치의 바탕이 돼가지고 우주 만물을 길러내고 자라게 하고 포용하는 그런 바탕이 된다. 사람은 그 우주 만물 중에서 가장 최령자, 만물의 영장이죠. 나와서 그 우주 만물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관리자의 측면으로, 그래서 하늘과 땅과 사람은 이 우주를 관장하는 삼재에 해당된다. 세 기둥이라는 얘기죠. 세 기둥. 세 기둥인데, 그 중에서 그 우주 만물을 운영하고 관리를 잘해야 되는 이 관리자가, 이게 뭐 잘못돼가지고 지금 별의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운영을 제대로 안 하고 그 천지 자연을 망가뜨리고 훼손하는, 이제 이러한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서 발생되는 모든 부수적인 것들이 지금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벌써 5분 됐다고? 짧구나. 얘기할 게 없네. 그래서 다른 부수적인 것은 근본적인 것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우주 만물 천지 자연, 즉 하늘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거기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인간의 생각과 그러한 모든 생활 방식이 잘못됨으로 해가지고 천지인의 그 삼위일체예요. 세 가지 바퀴가 삼위일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서 그 운영자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잘못 운영을 함으로 해서 모든 자연 환경이 훼손이 되고, 거기서 기본의 기틀이 무너지는 바람에 기후의 위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사람이 근본적인 이치, 도덕 이런 것들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뭐 별로 할 얘기가 없네요. 시간이 너무 짧네. 그 자연 환경이 결국은 그냥 자연 환경이 아니라 그것이 천지 부모, 우리의 생명이고, 결국은 우리의 삶의 전부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인간 자체, 사람들이 그런 본성을 회복해서 천지 자연이죠. 천지 부모를 공경하고 받드는 마음 자세를 갖게 되면 이 좋은 환경이 바로잡아지지 않을까. 뭐 나머지는 이 원고를 읽으시는 거로 하시죠. 네? 네,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분에서 7분이 뭐 길지 않죠? 네. 아니, 길지 않은 게 아니라 너무 짧아요. 너무 짧죠. 네. 아니 좋아요. 네, 왜냐면 아까는 그 생각하셨죠. 아유, 5분에서 7분씩만 해도 6, 7에 막 이렇게 계산하셨는데 네, 금방 네, 짧습니다. 이제 김영태 상주 선도사님께서 이렇게 한번 워밍업을 해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 분들은 더욱더 네, 이제 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이명진 종합대학원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네, 응원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늘 한결같이 활동해 주시고 계신 우리 하늘연대에게 정말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미륵이지만 이렇게 참여하게 된 거에 대해서 무한한 영광을 생각합니다. 5분에서 7분인지까지는 정말 생각 못했어요. 그리고 오늘 보내라고 했을 때
사실 제가 좀 늦게 보냈어요. 뭐 준비도 좀 하고 그러다 또 깜빡한 경우싹 준비해놓다가 또 깜빡하기도 하고 그랬어갖고 다른 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못했었어요. 그래서 전에 썼던 원고에다가 좀 카피를 해서 그래서 사실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저 내용은 뭐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 내용 워낙 길기 때문에 그냥 참고용으로 여러분 그냥 한번 시간 나실 때 보시는 걸로 하시고요. 말 그대로 지금 저 우리 그 전 지구적 위기 현상이라는 것은 뭐 최근에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뭐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잠깐 뉴스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작년 12월 31일 날 중국 우한시에서 정체 모를 바이러스가 출현했다라는 것을 시작을 해갖고 어제 그제가 140일이라고 해요. 140일 만에 500만이 감염됐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조금 아까 또 바로 확인을 또 해봤더니 지금 현재 519만 명이 감염이 됐고 33만 5천 명이 지금 사망했다고 합니다. 뭐 미국이 뭐 압도적으로 다 지금 그 가장 많은 160만이 넘어가니까 압도적인 감염자 숫자와 사망자 숫자를 가지고 있고요. 또 러시아하고 브라질이 또 뒤를 잇고 있어요. 근데 이 1, 2, 3위 국가들이 모두 다 각 대륙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들이더라고요. 또 공교롭게도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퍼진 데가 어떤 이 사망자가 계속 속출되는 데가 우리가 그동안 선진 국가라고 했던 국가들에서 다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건 역시 우리 이 기후 이상과 무관치 않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말 그대로 인간 중심의 삶을 추구했던 이 근대의 그 모습이 이제 지금 결정적인 위기를 맞이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건데 지금 사실 국제사회에서도 뾰족한 그 대안이 없어요. 이른바 뉴노멀이라고 해갖고 새로운 기준을 좀 만들자라고 하는데 새로운 기준을 지금 못 만들고 있습니다. 뭐 어떤 걸 기준으로 할지 모르는 거예요. 또 각 나라가 지금 다 국경선을 폐쇄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또 연결도 잘 안 되고 다만 좀 희망적인 게 있다면 우리나라처럼 이 코로나19 바이러스하고 가장 용감하게 싸운 국가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모범적 방역 시스템을 형성한 나라가 우리나라이죠. 그리고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WHO 기조 강연에서 이 백신을 개발한다면 그 공공재로 쓰자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힘을 합쳐서 백신 개발에 전력 투구하고 이건 말 그대로 공공재니까 모든 인류가 다 공평하게 논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데 역시 또 여기에 미국이 기후협약에도 탈퇴하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 탄소가스를 배출하고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그게 그 기행이죠. 이 백신도 마찬가지. 지금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공공재로 쓸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의 회사가 빨리 개발을 해갖고 팔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팔고 또 파는 것도 선별적으로 미국의 우호적인 국가들에게만 선별적으로 다 판다라는 걸 지금 내걸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참 어떻게 보면 진짜 뭐 역행해도 이렇게 역행할 수가 있나? 뭐 이번 선거에서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또 바뀐들 또 어떠냐고. 또 민주당 후보도 또 못지않은 사람이에요. 참 남북관계 생각하면 그래도 트럼프가 한 번 더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여하튼 미국의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이 나라한테 반성하지 못한다. 160만 이상의 그 확진자가 나오고 또 지금 현재 그 1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그 자기네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그 우월의식에 젖어 있는 미국을 보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최근의 사태를 보면서 에릭 프롬이라는 이 철학자 유태인이지만 독일 사람인데 나치의 그 압박에 피해서 미국으로 망명을 가서 미국에서 활동하다 돌아가신 철학자죠. 에릭 프롬. 에릭 프롬이 많은 책을 썼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작으로다가 남는 게 To Have or To Be라는 소유냐 존재냐 아마 여러분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 책이 이제 떠오르더라고요. 이건 말 그대로 에릭 프롬이 지금까지 인류의 삶의 양식이
소유의 양식, 해빙 모드가 있었고 또 존재의 양식, 비잉 모드가 있었다 이거야. 근데 두 양식보다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주로 인간이 살아왔던 것은 해빙 모드다 이거야. 그 소유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내 거, 조금만 해도 내 걸 더 확보하고자 하는, 우리 거만 더 생각하는 이런 의식이 강하게 지배한 사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결국은 이렇게 해빙 모드로 가면은 소유 양식보다 계속 살아나가면은 결국 다 자멸, 다 멸망할 수뿐이 없다. 그러니 앞으로는 비잉 모드, 존재의 양식보다 살아야 된다라는 경고하는 글이거든요. 근데 바로 지금이 지금 이 시점이 바로 다시 한번 에릭 프롬의 비잉 모드, 이른바 이 존재의 양식보다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되새기하는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시간 됐습니다. 여기서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마치겠습니다. 예. 정기석 군장님, 네, 잘 보고 계시죠? 네. 네. 땡 안 했는데. 땡 아직 안 했습니다. 아니, 아니, 땡 한 번밖에 안 했어. 5분에 하는 거야? 아니면 아니, 근데 5분에 한 번. 5분도 안 썼으니까. 5분 딱 썼어요. 딱 5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장님 정신 차려주십시오. 아, 치셨습니까? 5분은 출근하니까 그 사이 아무 때나 끝나신대요. 아, 네. 아, 그래요. 제가 1분에 치고 그리고 자유반응 알았잖아요. 네, 알아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아요. 딱 좋아요. 네. 뭐 서운하지만 딱 좋은 걸로.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네, 여성의 본부 원장님이신 박철규 회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전 오늘 전 발표가가 아니라서 앞에 우리 발표자님이 아주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이거 나 못하면 어쩌겠노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은 나름대로 우리 이미애 상임 대표님이 한 5분에서 발표를 할 정도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부담 없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임했습니다. 오늘 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런 토론을 하니까 더더욱 좋네요. 분위기도 좋습니다. 요즘 이런 신조어가 있죠. 뭉치면, 예전에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는 그런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이만큼 세상은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이 지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인간이 만든 재앙이다. 이러한 인간 재앙은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앞에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세계 여러 나라는 인간 스스로 다양한 무책임한 결과로 예기치 않는 무서운 재앙을 겪고 있습니다. 또 아니 요즘에는 오래전부터 예견한 결과가 우리들 인간의 안전불감증에 새로운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세태를 보면서 정말 인간이 무모하게 우리가 건설하고 또 어쩌면은 예전부터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님이 우리한테 벌을 주시는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우리들이 느끼는 바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코로나 또 산불 이런 거 요즘 저는 이런 호주에서 산불이 있었죠. 그리고 또 지금 코로나19가 발생해서 지금 전 세계가 우리나라만이 안전하다고 해서 안전되는 것이 아니고 세계는 하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심하고 안전하게 한다 하더라도 세계는 하나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지금 우리한테 또한 재앙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무서운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처음에 신천지 코로나19의 그 바이러스하고 어저께 발표한 건데 이태원의 그 바이러스는 변형이 다시 말해서 그게 바이러스가 틀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변종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것을 정말 우리는 심각하고 또 공포에 떠는 그런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확진 지금 주사를 개발한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 다른 것을 다시금 또 새롭게 개발해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바이러스는 종식되지는 않는다. 어쩌면 함께 살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하고 인간하고는. 그러면서 감기처럼 우리 감기 요즘 독감 있죠. 독감 주사 맞으면은 맞듯이 그렇게 어쩌면은 우리는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정말 공포에 또 불안에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환경을 중요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그러한 재앙이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후위기의 원인이라는 것은 기후위기는 산업혁명 이후 급격히 늘어난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석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나 메탄 등의 온실가스는 태양의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 특히 온실가스 중 비중이 가장 큰 이산화탄소는 대기 잔류 시간이 약 200년에 달해 지구온난화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 교단은 또 무엇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서 있는 위치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재고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한 그러므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는 사회와 환경을 만드는데 우리 전도교인들은 앞장서야 할 것이며 사람을 생각하고 환경을 아끼는 그러한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승님께서는 벌써 생명의 존중을 얘기하셨고 또 환경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부산에서 1년에 한 번씩 생명 존중 사상 그리고 또 환경에 대한 세미나를 1년에 한 번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7개종단이. 그러는데 다시 한 번 더 정말 생명의 중요성 그리고 환경의 중요성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실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누렸죠. 예. 자, 그래서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하늘연대에서 시적절하게 이러한 환경 문제를 가지고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은 대단히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관여하고 있는 오늘 아까 한국 여성연합회 협의회 회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여성회에서 한국의 여성단체에서 환경 문제를 가지고 한번 우리 생각해보자 하고 제의를 했더니 너무나 감사하다 좋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전도교가 주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지금 오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단체인 닦게 살기를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제가 이번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모레 제가 우리가 총회를 하는데 이사회를 합니다. 그때 제가 이 환경 문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서 전 종교 7대 종단이 앞장서서 이 문제를 우리 한번 논의하고 같이 공유를 해보자라고 저는 제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아마 우리 전도교가 가장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을 하면서 시간에 딱 맞추려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이재선 청년회 본부 회장님께서 천도교 생명운동의 그런 과정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 내용은 어떻게 보면 한울연대가 그동안의 10년의 역사를 가지고 활동해온 그 과정의 그 배경을 조금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이야기를 함으로써 좀 그 의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우리 상주 선생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우리 경전의 거의 반 이상이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이 우주의 그 순환 원리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스승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동경대전이나 용담유사에서 말씀하시는 건 이 시천주 사상, 그 세계관 안에서는 생명이 어떻게 순환되어져 가고 어떻게 흥망성쇠 안에서 또 새로운 세계를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끊임없이 해주셨고, 이 이치를 받으셨던 우리 해월 신사님께서는 그 생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더 명확하고 명징하게 이렇게 밝혀주셨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건지를 대인전물이라든지 성경시인 같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끊임없이 해주셨죠. 성사님께서는 그 말씀들을 오롯이 또다시 밝히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천도교인들의 삶 자체가 생명운동을 실천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지금 천도교가 가장 흥했을 때 왜 흥했는가를 살펴보면 스승님 말씀을 실천하고 그것을 실행함으로써 우리가 그 당시 모든 민중들한테 퍼졌던 각종 전염병 혹은 각종 그 오염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위생을 잘 보호함으로써 정말 천도교를 하면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민중들에게 심어줬었던, 그래서 그 삶의 연속성이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져 왔기 때문에 천도교는 바로 그 생명운동, 생명사상의 실천의 삶이었다라는 지점이 바로 우리가 한울연대가 그리고 천도교가 이 사회에 명징하게 드러낼 수 있는 이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바탕으로 해서 정말로 우리가 어떤 그 연구 혹은 그 사상적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조금 찾아보니까 저희 김용천 오함장님께서 정리해 놓은 원고가 있어서 그 리스트를 한번 정리해 봤고요.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실천해 오는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 생명운동이 필요하다라고 고민을 하고 실천했던 분들이 또 생명운동을 시작하면서 핵심으로 잡았던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상이었고 우리의 정신을 붙잡고 생명운동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체가 되었던 한살림운동, 그 한살림운동이 어떤 맥락 속에서 했는지 그 연구 자료가 또 있길래 잠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의 생명운동의 사상적 모태는 바로 이 천도교 동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명운동이라고 이야기하면 한살림운동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장윤순 선생, 지학순 주교, 그리고 김지아 선생 같은 분들이 사실상 카톨릭에 기반하신 분들인데 이 정신적, 사상적 그 토대를 찾지는 못하는 거죠. 사실상 다른 신앙이나 다른 가르침 속에는 찾을 수 없는 가운데서 우리 해월 선생님의 그 생명 사상의 근거에서 한살림운동을 일으켰고, 그렇게 꾸준히 이 이른바 생명운동의 원조는 바로 해월 신사님인 것을 확연하게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 교단 밖에서 임재택 교수님 같은 분들은 바로 생명살림의 유아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도 바로 우리 천도교의 사상이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밖에서 했던 거죠. 우리 안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 우리는 실천하고 있었을 뿐이고, 그 실천의 흐름이 어떻게 됐는가라고 보면 사실 교단 안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학문적으로 정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은 분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춘성 전 종무원장님, 그리고 오문환 교수님, 그리고 김용희 교수님 같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생명사상이 어떻게 실천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을 꾸준히 해오셨고, 그런 과정에서 그 실천의 성공은 바로 여기 천도교 여성회가 그리고 이 생명사상을 실천하는 것에 그 바로 근간이 되어주셨던 거죠. 2000년대에 들어서 이른바 그 음식물 쓰레기의 난립이, 그러니까 그 팽창된 그 잘 먹고 잘 살게 된 과정 속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범람하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천도교 여성회는 생활환경운동 여성단체 연합의
함께하면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2000년대 꾸준히 지속해왔고 그것을 바로 교단 차원에서 실행할 수 있게끔 전국을 돌면서 그 실천 운동을 주창해 왔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천도교 청년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지점에서는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이야기를 했었고 저희 천도교 청년회의 경우에는 2007년 8월에 생명평화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생명과 통일과 평화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시작했었고 그 즈음 2008년도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태양기름 유출 사건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건지에 대한 패러다임에 대한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기름 방제 봉사활동이라든지 그리고 6월달에 있었던 그 광우병 소고기 촛불 집회라든지 그리고 9월달에 있었던 한국타이어 유기용제 의문사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곳에 끊임없이 참여하고 그것을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드러냈었습니다. 동학민족 통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학민족 통일에는 말 그대로 천도교 전위단체로서 사회 참여 활동의 최전선에서 그런 목소리들을 내왔죠. 이런 과정 속에서 2007년에 바로 그 종합대학원 주최로 그 당시 환경생명포럼이라고 하는 내용의 그 포럼이 열렸었고 여기에서 김용희 교수께서 바로 이 개별적으로 움직여지는 생명운동 그리고 환경운동을 일원화하고 함께 연대해서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걸 씨앗으로 해서 2009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었고 그렇게 해서 2010년 바로 10월에 천도교 한울연대가 발족하게 됐습니다. 이때 이 한울연대는 청년회, 여성회, 동민회가 각각 하던 거가 아니라 정말로 교단 차원에서 하나의 된 목소리로 이 생명을 마주하자라고 하는 그 대전제 하에서 이 한울연대가 만들어졌고 이듬해부터 한울연대 활동을 살펴보면 정말 누구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이 생명운동을 추진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2011년의 활동만 좀 살펴보더라도 실제 2011년도에 이제 이른바 반생명적인 축산 문제로 인해서 매립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대규모 매립 사건이 일어났고 동물들을 생매장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것에 대한 정말로 전 국민적인 분노가 있었죠. 그래서 이것에 가장 먼저 우리 천도교 한울연대가 천도교 청년회 구성원들이라든지 그 당시에는 한울연대 구성원들이 단순하게 일부 인원이 있었던 게 아니고 정말 천도교 청년회, 동민회, 여성회가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대교당에서 실제로 그 살처분 문제를 드러내는 영상을 살펴보기도 했었습니다. 정말 생매장되는 그 동물 돼지들의 그 절규를 들었던 그 기억이 아직도 끔찍하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 한울연대가 해왔던 역할은 10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누구보다도 앞서서 이 생명운동을 지켜왔다라는 점에서 우리의 역사는 생활과 실천에 방점을 두어왔고 그것을 지금도 이어져 왔다는 측면에서 한울연대 활동을 앞으로도 응원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국보 신인간 편집 주간님께서 기후변화를 막으려는 개인의 노력은 쓸모없는 걸까? 라는 걸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기후 변화를 막으려는 개인의 노력은 쓸모없는 행동이다. 이게 어떤 주제인 거예요. 활동은 다른 분들은 여러 장이 더 딱 한 장이래요, 한 장. 요 읽어도 한 5분당 그렇게 가지고 읽진 않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혜선 동진 마지막에 정리해 놓지만은 이 한울연대가 생긴 지가 10년째요. 2010년도 제가 좀 가입해가지고 그때 초기에 뭐냐면은 탈핵 세미나도 하고 막 그렇게 몇 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다른 걸 몰라도 한 10년 전부터 손수건을 열심히 들고 다녀요. 그래서 10년 전부터 손수건 열심히 다니고 뭐 고속도로나 가면은 뭐 손 말리는 걸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손 말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늘도 되고 섬에 어떤 달에도 되라든지 참 그게 참 필요하구나. 그리고 참 우리가 손수건 들고 다니고 우리 개인도 물컵 들고 다니고 하는 이런 것도 참 중요하구나.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있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우리 또 주변에 또 보니까 또 극성스럽게 또 이런 것도 챙긴 사람이 많아요. 이런 뭐 개인 물컵도 그러고 자 그래 이런 그러면은 개인적인 어떤 하나의 그 환경을 위한 이 개인적인 노력이 진짜 쓸모가 있습니까? 그때 이게 이 기후 위기라고 하는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이제 뭐 기후 우리 하늘연대에서도 기후 위기가 아니고 기후 폭동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썼는데 이런 어떤 개인적인 노력이 어떤 전문가들 의견에 의하면 그 밑에도 좀 나와 있지만 이 쓸모없는 행동이래요 이게 이 개인이 하는 행동이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뭐냐면 국가나 어떤 대기업에서 나서지 않으면 이 개인이 하는 것은 우리가 손수건 가지고 다니고 손 말리고 하는데 그런 거 사용 안 하고 개인 컵 들고 다니고 이런 뭐 장바구니 들고 다니고 그런 것들이 전혀 쓸모없는 거랍니다. 어떤 조직적으로 가장 큰 게 어떤 국가고 기업인데 이쪽에서 나서지 않으면 전혀 쓸모없는 그런 행동이라고 그 기후위기가 일어난 거 보기에도 코로나19 일어나는 것도 아마 그럴 거고 제 나름대로 뭐 한 10년 여하신대로 뭐 손수건도 아마 여러 개 아마 사용한 것 같은데 잊어버린 것도 많고 새로 사기도 하고 새로 얻기도 하고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쓸데없는 이런 행동은 아닌가 싶는데 어떤 나라에서 나서고 기업에서 나서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하는 이런 어떤 작은 이게 전혀 쓸모없는 좀 그런 걸 이야기 들으면 좀 그렇죠. 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이제 그 보면은 나와 있지만은 이 세계 4대 기후악당 중에 대한민국도 들어가요. 보니까 2016년도에 들어가고 사우디아라비아가 들어가고 그리고 호주가 들어가고 뉴질랜드가 들어가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를 생산 많이 하니까 그렇고 호주하고 뉴질랜드는 소 같은 거 많이 키우니까 거기서 또 이제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 되게 발생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그것도 엄청난 모양이에요. 그리고 뭐 식당 가도 호주산, 뭐 쇠고기,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걸 생산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이거 쭉 보니까 뭐 중국이 좀 빠진 거 보기에는 중국도 한번 들어갔겠는데 언제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2010년도니까 4년 전에 이야기니까 그렇고 그래서 한국은 제일 문제가 뭐냐면 그림에도 나와 있다시피 온실 가스를 다른 나라는 그래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늘고 있대요. 지금 나라에서 지금 뭐냐면 이런저런 뭐 대책을 세워놨는데 잘 줄지는 않는 참 줄이겠다. 그래서 거짓말만 하고 있는 꼴이 되는데 그래서 이게 뭐 쉬운 이야기는 아니다만 다들 환경 이야기라고 하는 이야기가 환경 문제가 참 중요하다. 일단 초등학생들도 다 알고 유치원생들도 그런 것들을 실천을 많이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뭐 진전은 별로 없어요. 올해 선거를 했잖아요. 선거를 했는데 녹색당이 제일 무슨 환경 문제에 돼가지고 그냥 보면 내놓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뭐 녹색당 지지하신 분도 아마 있고 그럴 건데 녹색당 올해 선거에서 이제 지지율이 얼마니까 얼마예요? 나도 숫자로 21에 들어가. 그럼 2.1%가 이거 0.21%예요. 0.5에 보니까
0.1%인데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보니까는 5만 한 9천 명 정도가 찍은 모이더라고. 근데 4년 전에도 이제 국회에 선거를 했는데 그때는 얼마 받은 줄 알아요? 0.76%를 받았어요. 4년 전에는. 근데 이번에는 어떤 뭐 반토막도 아니고 4분의 1토막도 아니고 더 그냥 보면 막 죽었을 게 이렇게. 녹색당이 뭐 일단 잘했는지 모르겠는지 그건 모르겠고 어찌됐든 간에 사람들이 참 중요하다. 이 천도교 한글인데서도 좀 이런 뭐 토론에 대해서 한 걸 하는데 참 희한하게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초등학생들부터 다 배우는데 녹색당 지지율을 계속 마이너스로 거꾸로 가고 있는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개인이 나선다고 될 그런 부분은 아니고 어떤 나라와 기업에서 나서야 되는데 제가 옛날에 그 부여국회는 국가와 기업 관계를 위한 국회부터 국가라고 하는 거는 어떤 자본주의의 한 위원회에 불과하다. 어떻게든 마르크스 소산주의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걸 많이 믿어요. 요새 보면 국가라는 게 아무리 무슨 기업에 대해 가지고 이런저런 뭐 규제도 하고 법적으로 뭐 얼가 매고 하고 좀 그렇게는 해도 보면 한길 문제를 보고 앉았으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대표적인 내가 여기 나와 있는데 전기 문제, 전기. 어떤 우리가 이런 뭐 타격하자, 핵발전소 없애자, 좀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은 당장 그리 됐을 때 이제 전기세가 올라, 전기 요금이 올라가 버린단 말이죠. 전기 요금이 올라갔을 때, 그래 뭐 타격하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뭐 빨갱이. 어떤 종패 같은데 많이 텔레비전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군요. 지금 환경 문제 이야기하면 당장 기업 이익에 이제 관련되면은 그 사람들은 빨갱이가 되는 거 있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잘 뚫지 않으면은 아무리 우리가 이제 개인의 손수건 들고 다니고 이런 노력에 진짜 하등 쓸모가 없나? 그러면 그 수고라고 하는 좀 그런 게 보니까 좀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좀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장구갑 사회문화관장님께서 기후위기 대응 예방에 대한 천도교인의 생활 실천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시고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천도교인으로서 과연 실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현실에 부합한 내용으로 한 2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말씀들 다들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5분 이내로 마치겠습니다. 자료집에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실천 관련 사항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관련해 부연해서 제가 지금 또 원고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제 경험에 비추어 봐가지고 제가 하고 있는 내용을 뭐 자랑은 아니지만은 참고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다들 물이 소중하다는 걸 지금은 이제 다들 인식을 하고 계시잖아요. 과거처럼 물 쓰듯이 할 수 없다는 지금 현실 상황인데 그럼 물을 어떻게 아낄 것이냐. 실례로 제가 지난 3월달까지 만 25개월 동안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살림을 하면서 생활을 해왔습니다. 대수도고 지방을 가는 바람에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번은 설거지를 하잖아요. 설거지도 하고 또 몸 건강을 위해서 샤워도 하고 하는데 다행히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뭐 새 아파트다 보니까 그 수도 꼭지가 주방 같은 경우에 발 그 센서가 달려 있어가지고 발로 누르면은 물이 오고 잠기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설거지를 하게 되면 보통 우리 사모님들도 그렇고 제가 교당에 가서도 좀 지적을 하는데 그냥 마냥 물을 틀어놓고 설거지를 해요. 다들 습관적으로. 한쪽에는 그 트리온과 세제해가지고 닦아가면서 옆에 놔도 또 물을 계속 흘러내리고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이거는 아닐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다들 좀 조심하자고 말씀드리는데 그게 쉽게 안 고쳐져요. 저희 집에도 저는 그걸 이미 인식이 되어 있다 보니까 물론 시간은 좀 더 걸려요. 저 설거지하다 보면은. 왜냐하면 닦고 한쪽에 모아놨다가 다시 틀어가지고 하나 헹구려고 그러면은. 그런데 저희 아들도 한 번씩 설거지 하는데 안 고치더라고요. 일단은 그 설거지하는 배경이 사실은 더러운 것을 깨끗한 소재의 그 기본적인 인식에서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우리나라가 유엔에서 지정한 물 부족 국가예요. 다들 뭐 들으신 바는 알고 지금 저도 이제 예사를 생각했는데 물론 그 부족 국가라는 기준 자체가 여러 가지 기준이 있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워낙 수요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물이 공급 자체가 평균적으로 그 데이터에 의하면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물 부족 국가인데 어찌됐든 물 한 방울이 땅의 지하수든 하늘에 내려오는 빗물든지 간에 그게 저절로 우리한테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 물을 만들어내는 비용이 어떤 식이든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고 그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 우리가 좀 심각하게 전기 못지않게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샤워를 하게 되면은 편리한 세상에 그냥 샤워기를 틀어놔놓고 뭐 샴푸질을 하고 다 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 처음에 몸을 대충 물로 씻고 그러고 나서 잠그고 샤워를 그 세제를 이용해서 몸을 닦고 그러고 나서 이제 헹구게 되면은 물론 이것도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마냥 물 쓰듯이 이렇게 틀어놓는 거하고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기준을 가지고 저희 아파트 관리비를 책정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 차이 납니다. 관리비에서도 그렇고. 전기 같은 경우도 우리 이제 흔히 어쨌든 콘센트 플러그를 활용 안 할 수 없잖아요. 벽에 또 붙어있는 걸 뽑아내가니까 거기도 하나하나 용도에 맞는 스위치가 달린 그런 콘센트로 일부러 좀 비용이 조금 더 차이 납니다. 저 기기 자체가. 그것도 목돈 좀 들여서라도 그것도 바꿔가지고 좀 활용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먹는 일시시 먹는 음식에 대한 부분. 요거는 정말 제가 이제 저희들도 어차피 나오게 되면 점심 때 외식을 하게 되는데 외식한 부분을 뭐 혼자 먹게 되면 당연히 먹는 만큼만 받아가지고 먹을 수 있는데 여러 사람이 하다 보면은 주는 반찬 그대로 다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감흥이 돼가지고 즐겨 먹는 음식도 있고 또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남기게 돼. 이때는 저도 어쩔 수 없이 건강을 위해서 억지로 먹어보니까 우선은 집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과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 사모님들이 늦게 사 조금 건강상 문제가 되는 이유가 저는 이해를 돼요. 왜냐하면 물론 호르몬 신체 구조상 나이가 들게 되면 그 지방이 뭐 소비되는 것보다는 축적되는 게 많아가지고 복부 위관이 흔히 말하는 이게 이제 자동으로 생기는데 가뜩이나 그런 상황에서 생활 환경 자체가 그렇게 맞춰지니까 이제 건강도 안 좋아지고 또 그리고 지금 우리 청년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연간 우리나라 그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 사회적 비용이 최소 3조에서 30조를 합니다. 그때에 대하여 맞춰가지고 예상치도 못한 부분이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어떤 폐단이 오는 게 우리 음식물이에요. 그래서 뭐 마련하는 거는 어떻다 치더라도 먹을 때만큼이라도 적절한 양을 들여가지고 각자 먹자. 그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인식을 가지고 이제 음식도 대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이런 기회에 여러 가지로 기후 환경뿐 아니라 우리 생활 전반에 자연 환경을 포함한 생활 전반에 우리가 천도경에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앞으로 생활을 영위해야 될 건지 이번 기회에 좀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같이 해보시고 이런 기회를 제공해 주신 우리 한울연대 대표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4시 10분인데요. 한 5분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계속 달릴까요? 쉬어요? 계속하고 좀 일찍 끝내자고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시간을 갖냐면 패널들 분들께서 서로한테 질문이 있으시면 이렇게 질문을 한번 서로가 혹시 질문하실 사항은 없으신가요? 아 그래요? 너무 잘하시나 봐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발표를 하신 분들에 대한 그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하는데요.
이 질문을 한 분이 하시고 또 듣고 한 분이 하시고 또 듣고 하면 너무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질문을 전체적으로 한번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발표자 분들에게 적용이 되는 분들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짧게 답을 하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네, 박철동 동님. 네. 마이크를 이때 이제 우선만 예.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선고교부 박철입니다. 사실은 제가 옛날에 그 시민관에 있을 때, 이렇게 토론이나 좌담에 이렇게 지혜를 하러 많이 갔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코믹한 토론은 처음 봤습니다. 아주 정말 이렇게 고민하고, 말씀도 아주 잘 웃기면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말씀을 참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이여성 회장님께 질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7대 종단의 환경 캠페인하고 또 기후 변화에 대해서 활동을 하신다 그러는데, 그렇다면 우리 천도교 내에서 우리 이여성회 본부에서 올해 주도하고 있는 그 사업이나 그런 일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또 다른 분 질문. 네, 천단님 마이크 좀 해주세요. 이거 사실 프로그램 위해서 하는 겁니다. 경주교부 천은당 정미라입니다. 임행형신도 종합대학원장님한테 하는 질문인데, 우리 여기 다 천도교인이고 또 천도교를 오래 하셨고 또 천도교 진리라든지 지혜를 많이 하신 분이고 또 책임을 다 맡으신 분인데, 다 각자 자기 종교가 너무 좋겠죠. 그런데 참 천도교가 너무 매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이 교세가 또 한 번 확 터졌던 교세가 아니고 그냥 신신종교로서 그냥 아직까지 이게 세상에 안 먹혔다든지 이런 것도 모르는데 분명히 한 번 확 터졌던 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대에 이렇게 하얀 길을 가는 거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캐치를 못하는 건가? 아니면은 이제 교수님 입장에 가가지고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은 안 해요. 저는 무조건 다 우리 탓을 하는데 특히 세계적인 변화, 아까 우리가 기후 변화처럼 너무 물질주의 어떤 이런 쪽으로 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우리 철학이라는 게 어떤 자연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전도인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또, 여기, 앉아서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탕암님께서 정말 한 개인의 노력이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히는 현실에 어떻게 대응할 건가. 그렇다면은 개인이 아니라 천도교가 힘을 모아서 한다면 큰 힘이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실제 생활은 다 어김없이 하면서도 사회적으로 표현 방법이 굉장히 서투르거든요. 우리 지금 천도교인들. 그래서 한 발짝씩 다 늦어요. 이렇게 바깥에 이슈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그래서 과거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포천에 묘지가 있었는데 천도교의 정신하고 안 맞다. 묘지를 순식간에 다 이렇게 한번 그냥 사회를 그것이 계획이 아니냐 하고 말씀하신 어른이 한 번 계셨어요. 그래서 포천의 그 묘지를 다 순식간에 위령탑으로 바꾸고 이제 장례 문화의 화장 문화를 전반적으로 이제 실시를 하는 것이 천도교의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끔 하는 그 일이 될 거다. 깜짝 놀라게 하는 게 개혁 아닌가라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이 시점에 있어서 가장 다 종단이나 사회적으로 다 노력을 하고 어떤 이슈를 다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럼 정말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또 우리가 뭘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각자 수행하고 있는 그 삶이 한층 돋보이는 그런 움직임은 어떤 걸까? 한번 꼭 다음님이 아니라 앞에 계신 분들에서 또 특별한 생각이 있으면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네, 네. 예, 서울교구 정현특입니다. 저도 사실 뭐 동일한 질문이 되겠는데요. 또 여기 어떤 분이 적어주셨는데, 근데 사실 제 생각도 제일 중요한 게 또 이거인 것 같아서 여기 김영태 선교전도사님께 우리 교리에 관련해서 이제 발제를 하셨으니까 지금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사실 지금 답변은 사실 일일 것 같고 아무도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고 앞으로 좀 계속적인 생각을 하시는 걸 좀 이끌어 주셨으면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교리로서 우리가 기후변화 혹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한 가지 어떤 슬로건이 됐든 뭐가 됐든 아니면 운동이 됐든 그런 걸 갖다가 앞으로 좀 고민을 해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어떤 방향을 좀 말씀해 주시고 같이 고민하는 방향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네. 네, 수원여고의 이창용이라고 합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천대교인으로서 환경을 생각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제시해 주셨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천대교의 전위단체인 청년회에서는 어떤 환경운동을 계획하고 있는지 올해 어떤 환경운동을 실천할 계획인지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네, 네. 네, 저는 앉아서 하겠습니다. 당산여고 성미당 박승자입니다. 사회문화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문화관에 사실은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는데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발표들을 열심히 하셨는데 질문이 더 날카롭죠? 네. 질문 짰나요? 아니요. 전덕이도 왜 이렇게 솔직하시지? 짠거 같은 게 발표자들한테 분이 다 놀래고 있어. 네, 아니 왜냐면 우리가 이런 토론회를 하면 사실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네, 같이 고민해서 말씀을 듣는 오히려 더 실질적인 그런 질문들이죠. 청중이 저도 3위야.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냥 먼저 답하시고 싶은 분부터 여성 회장님부터 먼저 하시겠습니까? 제가 제일 먼저 제일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기 회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3분? 예. 네, 감사합니다. 시간 맞추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질문을 받고 또 이런 토론회를 하면서 참 느낀 점이 많습니다. 솔직히 환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을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우리 여성의 본부에서도 지금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2000년부터 한울탈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천도교 여성의 본부에서는 환경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0년을 열심히 활동을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지금 흐지부지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원인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성회에서도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겠고 그것을 부활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얼마 전에 제가 회장이 되고 난 뒤에 이 환경에 대해서 정말 그 봉사단체를 그대로 존속을 시키려고 했는데 요즘 사회 자체가 젊은 사람들은 직장 나가지요. 또 나이 조금 든 사람은 손주 보지요.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생각을 하다가 말아버렸어요. 근데 지금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다짐을 다시 해봅니다. 그런데 저도 2004년도에 우리 한울타리 이 단체가 부산에까지 제가 부산연합 회장을 맡고 있을 적에 그 부산에서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도 교육에도 참여를 하고 우리 회원들을 그리고 또
그 현장에까지 가가지고 실질적으로 쓰레기 처리장을 어떻게 해서 이게 처리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눈으로 직접 보여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 우리 천도교 여성에도 환경에 대해서 무척 많은 신경을 썼었고 관심을 가졌었는데 그 이후로 10년 동안 열심히 하다가 그것이 지금은 허지부지하게 돼버렸는데 저는 이제 이번에 시간을 통해서 어떤 것을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되겠다. 할 수 없는 것을 그냥 우리가 다이어리에서는 절대 되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번에 그때 적어본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정말 그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것은 교육을 좀 통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목요 강좌라든지 하고 이제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만 그러한 강좌를 통해서 환경에 대한 우리가 강의를 다시 말해 중요성을 우리 회원들한테 알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지수를 여기에 적어 놓은 겁니다. 제가 정말 이거는 실천 가능한 것을 부터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적어 놨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연대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번에 제가 더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정말 7대 종단에 우리가 교류를 하면서 제가 부산에서는 천도교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 또 여기 서울에서도 닭게 살게 이사를 천도교 대표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도 제가 이 환경 문제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성단체 협의 회장한테도 500만 회원수를 가지고 있는 여성단체 회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고맙다고 자기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천도교 여성회장님이 알려줘서 고맙다라는 얘기를 제가 듣고 이제 천도교가 뭔가 주역으로 나서야 될 때가 됐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깨우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다음 네. 예, 우리 정미라 감독님 고맙습니다. 저한테도 또 말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가 좀 동떨어진 네, 약간. 이거 말해도 되나 근데 이거? 크게 봐서는 뭐 외부적 요인하고 내부적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다 아시는 얘기겠습니다만 외부적 요인은 뭐 당연히 분단과 그 외세 의존적 세력에 의해서 집권되다 보니까 민족 종교가 아무래도 소외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게 또 워낙 오랜 기간 또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될 수뿐이 없었다라는 것이 우리 종단의 쇠락 이유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저는 내부 문제라고 생각해요. 물론 뭐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참 조심스럽긴 하네요. 여기 저도 몰랐었어요. 저도 뭐 밖에 있을 때는 이 정도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또 종교 단체면 다 깨끗하고 다 겸양이고 그리고 또 오히려 이렇게 양보하고 이러는 데인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아니더라고. 그리고 이전투가 심하고 이제 각자 의식이 너무 심해. 동기일체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의식이 너무 심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뭐 여전히 다 그런 모습이, 물론 저도 뭐 그 중에 한 명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이게 제일 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누군가는 여기 88번지 키가 너무 세가지고 이 키가 다 나와야 되는데 다 쏟아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평정이 안 된대. 그러니까 내버려 두라고 하더라고요. 하여간 이런 것이 저는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런 문제가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현대화에 우리가 그 지체됐어요. 현대화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나 그 동학은 좋은데 천도교는 싫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 이미지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우리 종단의 이미지가.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이 오길 꺼려해요. 그래서 저 종합대학원에서도 지금 그 학생 수가 한 반 정도는 지금 외부 일반 시민들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오는 게 아니고 우리 교인들은 뭐 보니까 하실 분들은 거의 다 하셨어. 늘어나지가 않으니까 더 할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정체돼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 이제 시민단체에 손을 벌리고 그랬더니 시민단체 분들이 지금 오세요. 그래서 시민단체가 50% 지금 차지하는 것 같아요. 진짜 다행이지. 그분들 중에서 또 와서 공부하다 또 입도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저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그리고 앞으로 이런 거는 좀 더 계속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현대화, 즉 매력적인 종단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건 틀림없다. 근데 이건 뭐 현대화 문제는 우리 경전의 현대화를 포함해서 한두 가지 만들어야 될 것이 과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하여간 이런 그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이 겹쳐져서 우리가 지금 쇠락하고 있지 않을까. 그럼 우리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저는 우리 본연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교종상전의 정신보다 돌아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말 그대로 하늘연대라든가 또는 동아민족 통일이라든가 또는 뭐 여성의 청년의 이런 본문단체 또는 이 전위단체들의 활동이 목소리가 더 커져야 돼요. 우리 천도교단이 크게 교세가 컸을 때가 사회 문제와 결코 무관해서 교세가 큰 적은 없어요. 우리 뭐 수도만 하고 뭐 수양만 한다고 되는 종단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수도만 하고 수양만 하면 더 위축되고 더 진짜 자기 중심적이 돼갖고 아직만 더 세지는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오히려 사회활동을 좀 더 넓히는. 그래서 교정쌍전, 이렇게 교와 정이, 교의 영역과 정의 영역이 같이 나가는 쌍전하는 이런 원래 모습을 우리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부터 해당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진짜 우리가 해월신사 존경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정말 뭐 어떻게 해서 그분이 교세를 이렇게 들렸냐고요. 저 대신사님 때는 뭐 얼마 안 됐었잖아요, 숫자가. 근데 해월신사가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교세가 늘어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분이 뭐 말을 어디 뭐 글을 배웠습니까? 무슨 뭐 또 인물이 혼하기를 해요? 뭐 아니잖아요. 뭐 배운 것도 없고 말이야. 지식 짧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호덕이 일어났냐고요. 저는 그거는 순전히 그분의 행동에 감화돼서 주변 사람들이 감화돼서 이 동학이 입도한 것이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것은 현란한 말솜씨라든가 뭐 멋진 외모라든가 이게 아니라 작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작은 행동, 즉 작은 실천 속에서 우리가 모범적 이 행위를 하는 거, 이게 우리 교인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뭐 종교가 우리 종단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뭐 다른 모든 종단도 다 지금 위축되고 규모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특방위 중에서 살아나간다는 거는 뭐 결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더라도 모범적 행동을 하는 거 우리 교인들이 저도 사실 우리 자식들한테 천도교 하라고 얘기를 못해요. 관심들이 없어요. 뭐 무교고 다 애들도. 그래서 그냥 내가 그냥 열심히 아버지가 모범적 행동을 하는 거, 그럼 언젠가 이놈들이 알겠지 라는 거 말고는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예,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그러니까 묘지 문제, 그런 것들. 우리가 그거잖아요. 천도교 그게 성경 주체인데 이 성경 주체가 딴 게 아니고 생각하면 느끼고 생각하지 않으면 없다라고 외암성사가 분명히 밝혀놨어요.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도 성령이 따로 뭐 초대 가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따로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하면 있고 없는 건데 그래서 우리 요즘 묘지가 되게 많습니다. 전체 어떤 산지에서 보면 또 공동 묘지 같은 데 가보면 좀 끔찍한데 그건 좀 옛날 다 산이었잖아요. 산인데 가능한 어떤 수목장 쪽으로 가야 될 거고 우리 천도교 입장에서는 성령 중일제설과 그 부분을 좀 잘 연결시켜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생각하지 않으면 없는 게 이렇게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그런 어떤 한 성경들에 대해 가지고 좀 대접을 잘하고 어떤 자연 환경, 자연 보호 어떤 이런 쪽으로 할 거면 수목장이 제일 안 낫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이크가 있나요? 예.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일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이 패널들 쭉 나와 앉아 있는데 사실 어떤 편견이 아니고
저는 상필 선도사로서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우리 교단의 교리에 입각한 얘기를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사람이고, 나머지 패널들께서는 부문단체, 전위단체, 임의단체, 산하단체들이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또 이제 맞기 때문에 거기에 부분에 맞게끔 지금 발표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말씀부터 드릴게요. 제가 지금 여기 보면은 한살림 운동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한살림 운동의 뭐 창시자라고 할 수 있지만은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 그러나 저는 또 지학선 주교님, 김재하 씨는 왔다 갔다 했지만은 80년도 저 올림픽 88년도죠. 그 전후해 가지고 그때 제가 원주교 의장으로 있으면서 그분들하고 교류를 좀 했었습니다. 그때 장일순 선생께서 그때 아마 초창기예요. 논에다가 벼농사 짓는데 비료 안 쓰고 뭐 거름 넣고 아니면 우렁 밑보라지 뭐 이런 거 했다 그래서 원주에서 또 심심치 않게 비아냥거리고 그러는 소리가 있었어요. 장일순 선생님의 그 환경운동에 대해서. 왜냐면 웃기잖아요. 시대적으로. 그렇지만 결국은 오늘날에 와서 그분의 그 불굴의 그 환경운동 정신이 지금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161년 전에 우리 대신사님께서 무국대도 동학을 피기 위해서 하신 말씀들이 그때는 미친놈 소리를 들었었어요. 미친놈 소리. 왜 그러느냐? 그때 도탄에 빠진 세상, 서양이 중국을 침공해서 중국이 멸망을 하고 온 나라가 시끌벅적을 하는데 기껏 한다는 소리가 하늘을 공경해야 된다. 도덕을 회복해야 된다. 즉 천심을 회복하고 이 얘기를 하고 다니셨으니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사람이 됐겠느냐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와서 우리가 환경운동 얘기를 하면서 다시 그걸 유추하게 돼요. 지금 뭐냐면은 우리 천도교의 기본적인 이 환경운동의 정신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천도교 운동 정신은 뭡니까? 어떤 방법입니까? 라고 묻는 그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 천도교의 진리 자체가 환경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리 교리만 잘해서 피면은 그 자체가 생명운동이고 그 자체가 환경운동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가 대신사님께서 하늘로부터 무국대를 받으셔서 우리 도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중문 수업도 모든 걸 얘기하는데 뭐예요? 하느님한테 도를 받고 1년을 닫고 연구해보니까 자연한 이치 아님이 없더라. 그 자연한 이치를 온전하게 해서 나온 게 우리 주문이거든요. 그거를 받아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는 말씀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해월사님 천지부모라는 게 뭐죠? 결국은 천지자, 천지, 자연 모든 것들은 표현이 다르지 하나의 뜻이거든요. 천지, 자연과 사람은 하나지 둘이 아니다. 삼경도 마찬가지죠.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공경하고 물건을 공경한다는 것은 이 천지, 자연 자체를 공경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구분을 할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고 거기서 방법을 찾는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그런데 이제 세상이 변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다시 우리 천도교가 우리의 이러한 생명 그리고 천지부모죠. 우리가 시천주하는데 하늘님 하는데 그 님자가 뭡니까? 님자가 천에다가 이 천지 자연에 우리의 생명이고 근본인 천지 자연이 너무 존엄하고 위대하기 때문에 님자를 붙여가지고 우러러 존칭하면서 부모님처럼 성질하는 게 시천주의 주자잖아요. 이미 우리의 진리 자체가 뭐예요? 천지 자연을 님으로다가 받들어라 하는 거거든요. 그 받드는 자체가 내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고 내 삶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동학 천도교의 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방법이냐
뭐냐라고 따지는 것은 어리석은 거다. 우리 이 진리 자체가 생명이고 이 진리 자체가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것은 또 교단 차원에서 우리가 모체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고 이렇게 부분단체들은 그거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그야말로 장일수 선생 같은 분들이 어떤 정신을 바탕으로 그런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런 환경운동, 생명운동을 했느냐. 장일수 선생님 방에 가게 되면 책상 위에 해월 신사님의 사진, 우리의 경전과 염주 이것이 놓여 있었어요. 그 당시도 천주교인이었어요. 천주교인. 지학순 주교 같은 분들 얼마나 유명한 분이에요 그때. 그렇지만은 절대 해월 사상에 대해서 최고라고 했던 분들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지금 남들은 그러했는데 우리는 그거를 간과해. 마음에 담고 기억하려고 그러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자꾸 어떤 보이고 듣고 물질적으로 아니면은 저 행동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찾아가거든요. 자꾸.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같이 어울려서 해야 되지만 우리 교화부장님 질문하셨듯이 우리의 방법이라는 것은 온전하게 우리가 공부를 해서 온전하게 우리의 진리를 피는 것 그 이상이 없다. 교리를 온전하게 잘 실천하는 것. 그렇죠. 그대로 얘기하면 그게 생명이고 환경이야. 그래서 한울연대에서 이런 자리 마련했지만은 저 개인적으로 부탁한다 그러면 한울연대 충치적인 멤버들 1년에 2번 정도씩 교리 공부해야 돼요. 우리의 교리를 모르면서 경제의 말씀의 본뜻을 모르면서 사회운동, 환경운동을 하고 인권운동을 한다고 그러는 것이 얼마나 어불성설인가. 이것을 그러다 보니까 남의 거 자꾸 모방하려고 그러고 남의 소리 따라서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너무 길었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예, 그동안에 천도교 청년회가 해왔던 그 활동의 역사는 뭐 그동안 이 홈페이지를 보더라도 그렇고 우리 교사를 보더라도 아주 중요한 지점에서 많은 선도적인 활동을 했던 게 천도교 청년회의 역할이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도 어린이날 설교를 하면서 사실은 어린이 문제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여성 문제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실상 교단이 너무 경직화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 경직화된 것을 풀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실제로 교회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제도적 그 기반을 만들어야 되고 그 기반 속에서 우리 교회는 혁신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요. 결국 이 생명운동 이의 가장 중심에 서는 것도 사실은 이건 남성 폄하적인 발언 아닙니다. 예, 여성들이 그만큼 위대한 삶의 실천을 해오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 할 주체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여성들이 교회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그것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는 그 과정을 만들어 가는데 천도교 청년회도 그 목소리를 같이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천도교 청년회가 지금 현재 생명운동을 하고 있는 것, 아까 제가 나가실 때 못 받으신 분들은 하나씩 가져가시라고 아까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작년 100주년 기념사업 그 선물로 종이컵 안 드리고요. 텀블러 드리고 그걸로 물도 마시고 앞으로 이제 생활하시는데 이용하시라고 저희가 작은 물병을 하나씩 그 100주년 기념 선물로 드렸었고요. 아까 우리 중원장님께서 우리 교단이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는 측면에서 말씀하셨던 게 통일, 생명, 어린이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세 가지를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공간도 천도교 청년회라는 측면이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만들어낸 한울연대가 지금 현재 생명운동의 그 가장 그
선봉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도 생명운동의 그 선봉에 환경이나 이런 문제, 기후 문제에 대응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방정환 한우를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그 정말로 십시일반으로 모은 그 정성으로 지금 현재 어린이집을 정말 어떻게 한울림 삶을 실천하게끔 키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아서 어린이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 서포트 역할을 저희 천도기 청년회도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작년에 저희 사회문화관장님 여기 계신데 사회문화관에서 2000식천을 어떻게 실천할 건지에 대한 카드뉴스를 제작하고 그것을 전국 교구와 그리고 시민사회에 배포를 했었습니다. 그 배포하는 그 내용을 저희 천도기 청년회가 맡아서 원고를 제작을 하고 그것을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실천해 오고 있고, 마찬가지로 앞으로 저희 천도기 청년회가 사실은 그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부분 자립하지 못하고 현재 이끌어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회문화관을 비롯한 혹은 또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필요로 하는 곳에는 천도기 청년회가 그 자리를 함께 할 예정입니다. 뭐 이 정도 말씀으로 저희가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라고 하면 뭐 쭉 이야기 드려야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원론적으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고 함께 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데 우리 박성자 종현님이시죠 지금 이제? 아니 지금은 저 아니가 지나는 거예요. 도님이시고, 예. 뭐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물론 이제 아마 질문의 본 취지는 지금 이제 지구 환경 기후 변화 요에 국한된 범주로 한번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거 차라리 이 기회에 우리 사회문화관 업무에 대해 전반적으로 짧게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부분을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사회문화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관계된 업무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은 교단 내적인 분야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대외적인 분야도 있고, 내적으로는 각종 이제 행사로서 뭐 기념제, 문화제, 축제, 공연, 강연 이런 파트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사전에 기획하고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는 그런 업무가 있고요. 대외적인 분야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제 통일사업, 뭐 자선, 사회복지 분야, 그리고 인권, 환경력이 있어 여성, 어린이, 청소년, 기타 노동, 재구조 등의 사회활동, 관계기관은 이제 정부가 있을 수 있고요. 대외적으로 이제 시민사회단체가 있고, 이웃 종교관, 이런 관련해가지고 뭐 교류, 섭외 활동, 이 정도 이제 크게는, 물론 뭐 거기에 이제 국제관계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범주는 정해져 있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문화관이 직접 어떤 사업을 현장에서 집행을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처럼 이제 환경 관련해가지고 한울연대라든지 우리 청년회, 여성회, 기타 우리 내부의 유관기관, 임의단체가 각 분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뭐 정부 국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재정적인 분야는 커버를 해드리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고정되어 있는 그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선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해주는 부서로서 지금 그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다. 뭐 아쉽겠지만 안팎으로 영향이 되면은 다른 용단에서는 아마 직접 이 사회문화관 관련 부서에서 직접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기선용단은. 근데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아시겠지만 그럴 영향이 못 되기 때문에 유관 기관을 통해 가지고 부족하나마 그런 쪽으로 지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는 그런 부서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왜냐면 이렇게 서운하게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한 말씀 더 하겠다 하시는 거는 네, 하셔도 됩니다. 네. 짧게, 네.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 다른 집에도 봐도 그렇지만 만사지가 어떤 밥한그릇이라고 하는데, 이 점심을 할 때는 서울교구 시위를 하면 사람들이 안 나와요. 작년
대장님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뭐 서울교구 시일식은 잘 참여를 안 하지만은 이 밥학문 같은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요 앞에 노인복지에 관해서 점심값을 어떤 1,000원씩 받다가 3,000원으로 탁 올리니까 그 식당수도 많이 줄고 우리 선동교 입장에서는 점심 주다가 점심 안 줄게 팍 또 안 나가요. 마사지가 11일완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걸 해결할 우리가 좀 고민해야 돼요. 제가 서울교구 사람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다 하는 거는 좀 서울 여성회장님도 계시고 청대장님도 계시고 서울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해서 한번 논의를 좀 해야 돼요. 되게 중요합니다. 서울교구 입장에서 먼저 쓰고 그리고 여성회에서도 뭐 지하에 뭐 공간을 마련한다 자꾸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런 부분이 되면은 뭐 돈도 모으고 뭐 서빙한 사람들도 필요하고 음식할 사람들도 필요하고 이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다른 데서는 뭐 무료 급식도 한다 샀는데 뭐 그리는 못해도 우리 교인이라도 이 변환 차원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천도교 지금 대교당 옛날에 한 80년대 그때는 제가 한번 나오고 꽉꽉 차고 그러더만은 요새는 무역을 쎄하다 말입니다. 이 마사지가 11완인데 이 밥 한 그릇 주고 안 주고 되게 차이가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토론회를 해가지고 좀 한번 그런 걸 한번 좀 대책 마련 기부를 한번 마련하든지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말씀하시는 이 문제는 제가 들어보기에 이제 여성회가 많이 그 이제 참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서울교구의 교화부장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서울교구의 말씀을 들어보고 아까 그 지하에 대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해서 얘기가 됐느냐면 제가 솔직히 4월 5일 천일 기념일을 맞이해서 우리 지하가 비어져 있고 지하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면 한번 여성에서 그거를 한번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음식을 매 무슨 행사 때마다 밖에 나가서 식당에 가가지고 우리 천도교인들은 이 밖에 식당들 먹이 살리는 거예요. 그게 나는 정말 안타까워서 이걸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여성회 중앙위원회의를 했을 때 좋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분들이 회장님 그것만 사용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가서 자원봉사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용기를 얻어가지고 총부하고 의논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하면 그것을 하루라도 우리 임대를 한번 해보자. 처음으로 이렇게 일을 시작해보자. 그렇게 해서 하게만 된다면 또 뒤에 그것이 효과가 좋다면 뭔가 또 안 달라지겠나 싶어서 제의를 했더니 이게 지금 정부에서 거기에 지금 다른 사람 준 것이 비어져 있지 않고 짐이 그대로 있고 그대로 있대요. 그 사람 돼 있는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드러내 가지고 하면 그것도 불법이래요. 그 다음에 그것을 만일에 우리가 이제 여성에서 사용하겠다 하면 임대료를 내야 된다. 우리 임대료 내가지고 장사 영리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우리 교인들한테 봉사를 하기 위해서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해야 했는데 그 얘기가 되니까 내가 손을 안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라면은 지금 현재 그래서 4월 5일은 천일 기념일 때는 못하겠다 하고 제가 접은 겁니다. 예, 그래서 아유, 시기만이 만사지까지 가서 또 식당 문제까지. 네, 감사합니다. 조금만 저도 발언을 좀 더 해도 될까요? 예. 우리가 이제 사실상 이 생명 문제 이야기하다가 좀 다양한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야기 나누는 게 사실은 신앙을 시작하면 당연하게 실천해야 되는 일들이 그냥 그대로 운동 혹은 활동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하늘연대가 지금 해오고 있는 일들이 사실은 하늘연대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천도교인이면 누구나 해야 되는 그냥 생활 규범인 거죠. 실천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런 아까 얘기했던 몇 가지의 천도교가 세상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는
몇 가지의 그 키워드들을 실제로 실천하기 위한 그것을 협의할 수 있는 공간이 지속적으로 마련이 되어야 되고요. 그럼으로써 상호 간에 청년에는 청년회대로, 여성에는 여성회대로, 한울연대는 한울연대, 동린회는 동린회대로 과연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함께 협의하고 할 수 있는 자리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좀 더 한 가지 생각만 하면은 사실은 그 바깥의 외연으로 확정이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고 의견을 집약할 수 있는 협의 활동이 이 시간을 이후로 좀 자주 이루어지고 그것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기를 좀 희망해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무리 발언으로 한 30초씩이라도 말씀을 하실 게 있으면 하시라고 시간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 까먹었어요. 다 까먹었어요 이제? 네. 감사합니다. 네네 좋습니다. 그 조금 아까 우리 신인관 교관님께서 말씀을 하긴 하셨는데, 우리 요즘에 그 TV 광고를 보게 되면 카스, A카스 그 잠수해가지고 바다 속에 있는 쓰레기를 건져내는 그 광고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까 제가 제 사례를 좀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사회나 국가에서도 해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고, 그렇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구 기후 환경을 위해서 실천해야 된다. 그 한 만큼은 분명히 전략이 되던 변화는 있다고 보거든요. 참고로 그런 식으로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패널 분들을 정말 귀한 분들을 모시고 저는 그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수련을 할 때 보면 모기도 잘 안 죽이세요. 왜냐면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분들이 막 세제를 막 쓰시고 분리수거를 안 하시고 종이컵을 편하게 쓰시고, 이게 뭘까 사실 좀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다른 5대 종단과 활동을 하면서 환경에 대한 활동을 얘기하면 제가 좀 약간 좀 유축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사실은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수련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수련을 하면 왜 이렇게 또 눈물이 나는지, 제가 그 한울연대에서 그 평화 순례를 하는데 그때 비가 온 뒤였는데 그 지렁이가 시멘트 있는데 이렇게 기어 나온 거예요. 비가 오니까. 그랬더니 그걸 왼손으로 막 가다가 겁석 들어서 그 덤불 안에다가 넣어주시더라고요. 누가요? 우리 이문남 동장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그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살리고, 말 그대로 진짜 그 천심을 살리기 위해서 같이 그렇게 생활하시고, 그 텃밭에서 그 지렁이가 나온다고 엄청 자랑하고 애들도 신이 나고,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 천도교인들이 왜 이 환경에 대한 생각을 안 할까? 생명은 귀한데.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 한울연대에서 환경 교육을 해야 되겠다. 왜냐면 이건 그 생명이 소중하다는 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환경이 얼마나 위기에 차 있고,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 물에 빠져가지고는 지금 이만큼 찼어요. 그래가지고는 지금 한 번만 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뭐 3번 이렇게 하면 쏙 들어가더구만요. 마지막에 지금 이제 딱 진짜 한 번만 더 들어가면 이 지구가 멸망할 그런 위기예요. 근데 그걸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는 불편한 걸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고 또 이게 당장 내 거에는 어떤 불편함이나 손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 늘 말하잖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정말로 저쪽에서 사람이 죽고 있을 때 그게 곧 내가 죽는다고 정말 우리가 생각을 하는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 환경 교육을 통해서 우리들이 정말 어떤 시대에 살고 있고 정말 우리 천도교인들이 이 생명을 밖에 나가서 실천해서 아까 개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우리가 생명을 소중히 여겨서 그런 것들이 그냥 밖에서 바로바로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마다 아 천도교인들은 절을 잘한다 뭐 그런 게 아니고 와 저 사람은 정말 몸에 생명, 실천, 생태 이런 게 몸에 배웠구나. 아 그런 사람들 딱 보면 손으로 더럽지 않게 지렁이를 딱 들고 아무렇지도 않게 한 사람 보면 아 저 사람은 분명히 누굴 거다? 천도교인일 거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귀한 분들을 모시고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잘해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6분에게 다시 한번 크게 그리고 함께 해주신 멀리서 부산에서 경주에서 아이고 그리고 뭐 성남 네 여기에 서울 시민은 우리 처장님 딱 한 분 김선배 동동님 저는 뭐 경기도 그렇죠. 서울 시민은 별로 김선배도 경기도 아이가 아닙니다. 강남이세요. 네, 이렇게 멀리서 정말 와주셔서 감사하고 뭐 우리 하늘연대뿐만 아니라 우리 천도교인들이 모두 다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길에 나서주기를 바라면서 마무리를 아까 지렁이 선생님이신 이문남 동덕님께서 여러분들 맨 나중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매듭만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그것도 이제 단계별로 공부가 미숙해서 지렁이를 잡았던 거예요. 잡으면은 안 된다더라고요. 지렁이가 뜨거워서 온도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배워서 나뭇잎을 얼른 단을 나뭇잎으로 이렇게 깔아서 옮기는 일을 했어요. 그 다음 단계로. 그래서 그렇게 부족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제 상님 말씀처럼 공부를 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서울교구에서는 그거 이제 총부에서 시위 볼 때 그런 음악을 하는데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 막마사지 그거 한 3번만 해볼까요? 네, 다 함께 시작.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 막마사지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 막마사지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 막마사지. 네, 그래서 지금 이상한 영어가 몇 개, 하나, 둘, 3개 들어있어요. 곡하는 이제 빅문 중에 곡하만 나오면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이제 아주 이제 좀 음을 달아가지고 경쾌하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쓰긴 썼지만 발음은 못하거든요. 시범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제가 제목 그리하여 그러면 모두가 이제 제가 지기금지 하면은 나머지 말을 아주 음을 달아서 그냥 각자 발음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연습해 볼게요. 그리하여 지기금지 In the earth. 그리하여 우리들은 밥을 먹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콩을 키웁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밀을 가꿉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목화를 심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목초액을 모읍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미생물을 아낍니다. 그리하여 촛불로 어둠을 밝힙니다. 그리하여 자전거로 새벽을 갑니다. 그리하여 이웃과 손인사를 합니다. 신청주 하이파이브. 그리하여 우리들은 땅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맨발로 땅 위를 걷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지렁이 똥을 싸는 하늘이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투명한 공기를 가르는 지느러미 하늘이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땅에서 하늘에서 하나 구름으로 뭉칩니다. 조화정 세연. 그리하여 비로소 천지 부모님께 고합니다. 후천 5만년 이어갈 천지 부모님 생명들과 손잡겠습니다. 라고
이제 천지 부모님 마음을 나누며 그 밥을 안심하고 먹겠습니다. 라고 이제는 영세불만 말씀이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사랑하는 천도교인들이 정말로 아마 어떤 종단들은 벌 받는다고 하면 열심히 지킬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걸 지키면 누가 행복해요? 내 안에 보시는 하느님이 행복하고 내가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자연에 대한 생명에 대한 우리가 실천 방법을 배우면 아마 가장 기쁘게 바뀌고 실천하는 천도교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시간 딱 됐습니다. 마치는 신고 하겠습니다. 네, 다 함께 신고. 네, 이상으로 5대 종단 간 교류와 협력을 위한 천도교 대학마당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선배님이 말씀하시기를 다 지역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우리 2020년 환경지도사, 한울지도사 교육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정부에 계신 분들은 꼭 지도사 과정을 수료하셔서 그리고 수료하시고 또 각 교구에 가시면 자, 1당 8당을 드리겠습니다. 2분씩은 꼭 8당하셔서 다 채울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